이제 서서히 시작해 보면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많이 10분이나 참여자분들 되셨네요. 네.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게 예 되셨군요. 음. 네.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민망하네요. 언제나 해 봐도 뻘쭘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면은 네 스튜디오 마인드 맨션에서 일하고 있고요. 현재 프로젝트 백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정경록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반갑습니다. 이제 선생님 인사드릴 건데 저희가 몇 가지 공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50일 인증 이후에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비드-19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그 50일 리워드는 이거 리워드거든요. 원래 프로젝트 100 플랫폼에서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이 코비드 상황이 지금 정확하게 어떨지 몰라서 공지도 드렸었지만 5월 22일 이후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100 위에서 하고 있는 연결과목 워크숍 50일 인증을 위한 워크숍은 사실 아직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러나 또 다른 소식은 이따가 제가 중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숍 다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이 55일이죠? 56일째인가요? 네. 이제 절반을 이제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3주차에 끝나고 원장님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항상 이렇게 좀 뵙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음. 날짜입니다. 음. 네, 그럼 원장님 얘기해 주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현입니다. 네. 무슨 얘기할까요? 이제 그 사연 벌써 하면 되나요? 목소리 갑자기 안 들리세요. 네네. 아, 두 네네. 번째 소감 음. 잠깐 얘기해 주시고 질문을 저희가 한 3개, 4개 정도 네네.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네네. 바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질문으로요. 네. 그러게요. 정말 코로나19가 문제네요. 예. 그 질본에서 얘기한 그 정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하고요. 네, 간단히 부를 때 한국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예. 어쨌든 그렇고요. 네네. 그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줌으로 처음 얘기를 해봤었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연은 미리 받고 그 또 대화방에서 서로 대화도 하시고 저희한테도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민 상담 라디오를 한 얼마나 됐지?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예. 한 7년 전쯤에 심야 방송으로 EBS에서 경청이라는 청소년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생방송이었어요. 대신 전화를 걸어오신 한 분의 상담하시는 그 전화로 상담 신청하신 분과 한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음악 듣고 막 이러면서. 그때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다른 청취자들이 어떻게 들으실지가 또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물론 뭐 이제, 뭐 피디님이나 작가분이 중간에 뭐 응원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주시긴 하지만, 당시만 해도 막 채팅창으로 이렇게 받고 이런 시스템이 막 발달하진 않아서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그때보다 좀 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연결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바로 일단 질문을 하나씩 레몬그라스님 네. 네, 질문 해볼까요? 네. 먼저 이 질문도 한번 직접 읽어 주시고요. 네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아까 말이 좀 같이 이렇게 겹쳤는데, 오디오가 겹쳤는데, 레몬그라스님은 그 닉네임이 기셔서 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1대1 채팅으로 온 질문을 일단 먼저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 가족 관계에서 겪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부모님에게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 못했고 채워지지 못한 애정이 결핍으로 남아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상담도 받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조직에 적당히 섞여서 대처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음, 특히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지면 보통 이상으로 감지를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랜 상담으로도 극복이 안 되고 다른 직원들은 제가 남다른 어린 시절 상처가 있나 보다라고 느낄 정도로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런 사연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단 회사원님이라고 부를게요.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서 예 회사원님의 경우는 일단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예.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이 있고 그게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첫째 같으세요. 네. 왜냐하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있고 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하시는 걸 보면 뭐 둘째고 막내와 차별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에서 보면 첫째 같기도 하시고요. 음 일반적으로 일단은 드는 생각은 음 그 첫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도 자식을 처음 낳잖아요. 그리고 되게 좀 젊을 때 낳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혹 또 부모님도 힘든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간혹 첫째 자식을 양육의 파트너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 이 친구도 물론 자식이고 사랑을 하지만 막 이렇게 더 어린 동생이 태어나고 여러 자식을 키우는 어떤 가정 상황, 양육 상황에서는 이 친구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도우미인 거예요, 더 어린 동생을 키우기 위한.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무리 이 친구가 동생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도 그 어릴 때 이 회사원님을 이 친구라고 부른다면 네네. 많이 나도 인제 어린이로서 받을 어떤 애정이나 권리에 대한 것보다는 더 어린 이 동생을 보살펴야 되는데 "왜 너도 문제를 일으키냐."든가 음, "너도 왜 함께 보살피지 않느냐."든가 마치 이런 식으로 어떤 보조 양육자처럼 대우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요거는 저의 좀 생각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담을 꾸준히 받으신 게 상당히 잘하셨는데 상담을 할 때는 선생님이랑 나랑 둘이 있고 좀 나의 마음 상태를 선생님이 공감해 주고 또 같이 나의 어떤 내면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막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는 제3 자가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런 좀 이렇게 음, 일반적인 좀 가족의 심리학에서의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좀 결핍이 남았다 보니까 힘들었다고 했고 근데 인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한 부분은 상담을 꾸준히 받으셨는데 사회생활 시작하고 조직 섞여서 대체하는 게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상담을 하고 계시다면은 어 상담 시간에도 아마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나 뭐 사소하지만 마음이 아팠던 얘기나 마음에 계속 걸렸던 얘기들을 하실 텐데 그런 그런 것들을 인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게 좀 어떤 걸 깨닫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차차 좀 어떤 거기에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히 표현하고 이렇게 분출하는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상담 시간에는 아마 잘 다뤄지지가 않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있었다면 상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차별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자꾸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좀 부끄러우시다 하더라도 너무 민감하지 않나, 뭐 이렇게. 그래도 그게 이제 트라우마의 어떤 표출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요것도 궁금하긴 한 게 다른 직원들이 이제 느낄 정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표현이 되는지 어떻게 힘드신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예, 예. 음, 근데 뭐 제가 예상을 해서 어떤 뭐 확 얼굴색이 달라진다든가 갑자기 뭐 화가 나신다든가 갑자기 확 슬퍼진다든가 아니면 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다른 동료가 알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를 좀 지나고 그날 저녁이나 이렇게 좀 적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어 여기 앞에 뭐라고 쓰셨냐면 어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지면 보통 이상으로 감지를 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음, 이 보통 이상이라는 거는 어 사실은 이미 본인이 보통치를 상정하고 계세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일단 요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데 그보다 나는 적절하게 느끼는 건데 그보다 나는 아주 민감하게 느낀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는 좀 자기 객관화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관계에서의 어떤 적정선에 대해서 평소 많이 생각을 해 오셨다는 뜻이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이 트라우마 반응으로 나오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이지? 어떤 마음이지? 뭐가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언제 기억이랑 비슷한 것 같지?' 이런 거를 알기도 전에 다 충분히 느끼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전에 '아 이거는 일반보다 더 많은 반응이다.'라든가 '과도하다.'라든가 뭐 '동료들이 알아차겠다 차리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좀 더 먼저 하시는 건 아닐지 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예. 왜냐하면 앞에 얘기한 것도 필요하고 뒤에 거를 충분히 느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수준이 뭔지를 가끔씩은 생각하는 것도 확실히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속의 인간이고 다 느낀 걸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또 나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나중에라도 나를 돌아볼 때는 어떤 평가나 판단의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이렇게 대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내가 지금 느낀 것들을 탐색해 보는 게 먼저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요 케이스들에 대해서 상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 음, 또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어떤 조금 사소한 거라도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그 느낌, 감정, 그때 어떤 이슈였는지, 어떤 말이 마음에 많이 걸렸는지, 어떤 생각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써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그리고 그거를 상담 선생님이랑 말씀하셔도 좋고 어 혼자 다시 읽어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좀 지식적인 부분이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트라우마 치료는 어떤 그 부분이 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느낄 때 그거가 충분히 안전한 상황에서 내가 그 트라우마를 애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연 음 이렇게 그 상담 외에도
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충분히 애도를 해주고 있는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정면 돌파, 두 번째 물타기, 음, 어, 그다음에 세 번째 완전히 방향 전환.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면 돌파는 아까 얘기했듯이 괴로울 때 적어보고 갖고 가서 상담선생님이랑 얘기하고 혼자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이고요. 물타기는 뭔가 하면 이 스트레스를 n분의 1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지금 제일 조직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느끼셨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 조직이나 관계의 비중을 좀 늘리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 조직이 뭐 친구여도 좋고요, 동료여도 좋고, 아 나는 뭐 피곤해서 일상생활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하면 뭐 SNS도 괜찮고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덜 받는, 네, 뭐 게시판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든 다른 관계들에서 소통하면서 좀 다른 종류의 느낌을 받으셔서 그 회사에서의 느낌을 좀 중화하는,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방향 전환.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는 뭐 사람은 이제 관계는 뭐 물타기 해도 좀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진짜 등산이라든가 뭐 걷기, 음악 듣기, 뭐 목욕하기 이런 것처럼 전혀 그런 거랑 좀 상관없는, 예. 그런 쪽의 활동들 또는 나는 나 맛있는 걸 좋아하면 뭐 맛집에 간다든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뭐 쇼핑을 한다든가 뭐든 좋은데요. 아예 다른 주제로 이렇게 확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다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이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유사한 상황을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근데 그런 것이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내 일상을 그 사건이나 그 감정이 늘 지배하고 있는 것은 너무 힘들 수 있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면 돌파, 희석, 방향 전환을 섞어서 사실은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요 정도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요분이 회사원님이 두 번째 질문 짧게 하셨는데 요것만 다뤄보면요. 어, 지금까지의 삶이 통째로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느껴지고,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런 생각을 덜 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삶이 통째로. 근데 통째로 잘못 살아온 삶이 있을까요? 저는 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나름 되게 어려운 일도 있으셨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주변이나 나의 모습이나 어떤 세월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회사원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때까지 열심히 버텨오시고 지내오신 날들이 다 헛되거나 다 잘못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진짜 안 드는 건 "안 된다. 화난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 그래도 요런 부분은 좀 너무 나쁘지 않다. 요 순간은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좀 마음에 전반적으로 안 들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좀 나은 것들을 좀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이렇게 리셋이란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이. 예. 근데 인제 이 리셋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강박이랑 좀 연결돼서 좀 어떤 뭐랄까 맘에 드는 게 맘에 안 드는 게 좀 있으면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좀 이렇게 어 민감한 또는 이제 강박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실 경우가 있어요. 요게 뭐 어 기질? 예, 기질일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일을 잘해 오시고 열심히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강박적이거나 좀 꼼꼼한 기질은 민감한 기질은 사람이 생존하고 준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인제 요게 너무 강해질 때는 또 항상 정신과는 항상
다 좋은 게 없고 양면이 있고 적정선이 중요한데요. 이제 꼼꼼함이나 민감함이 어느 도 이상이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이제 외골수로 빠지게 되고 계속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소한 거라도 오점이 있으면 좀 견디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어느 선에서 내가 만족할 것인지 선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난 남들보다 예민해서 민감해서 한 70% 정도는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70% 정도도 높은데 100% 거나 '난 90%는 돼야 돼.' 이런 목표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40 에서 한 70% 선에서 이렇게 좀 정하시고 어떤 거든지 이렇게 정도를 정해서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만하면 됐지. 이게 어디야?' 약간 이렇게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 연습,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게 회사원님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열심히 살아오시고 꼼꼼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숙제를 내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갑자기 안 고쳐지기 때문에 예, 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되게 꼼꼼하신 분들은 '아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세 개의 단점 다 3달 안에 고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고쳐요. 네네. 그래서 막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유 그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공부를 뭐 꼭 A를 받아야 된다." 막 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약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거는 너무 힘드니까 좀 잘해도 되지만 잘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된다 그러면 제가 좀 이제 "못해도 된다. 살살 해라."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바람은 사실은 좀 이렇게 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는 건데 둘 다 된다고 하니까 원래 성향대로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를 하셔도 10 시간 할 수도 있고 뭐 5 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밤새지 말고 못해도 돼요. 잘해도 되지 못해도 되니까 5 시간만 하세요." 이렇게 해도 10 시간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시간 하세요. 예. 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이제 어 아예 제한을 내 드려요. 그러니까 음, 잘하는 것 금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예. 여전히 잘하는 것 금지. 완벽한 것 금지. 어. 그러니까 리셋도 금지예요. 왜냐하면 리셋하고 싶은 마음은 괜찮은데 다 리셋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리셋은 좀 긴 것 같고요. 어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음, 실제 의학적 사실이니까 우리 몸에 몇억 개의 세포들이 다 몇 개월 되면 다 리셋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의 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전의 내가 아니랍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사실 조금씩 리셋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조금씩 더 내가 원하는 거나 나를 위한 활동들을 해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네. 네. 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나 다른 제가 언급하실 거 잠시 있으실까요? 조금 네. 너무 말이 길었어요.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방금 새로 들어온 질문을 하나 카톡방으로 네. 보냈습니다. 네, 그거 잠시 읽어봐 주시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네. 앞서 원장님 얘기와 함께 저희 프로젝트 100에서 해봤던 네.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네. 제가 얼마 전에 How to Embrace Emotions at Work라는 비디오를 아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기억하시는 네. 분들 아마 계실 것 같고 짧고 완전히 그 자동 번역 형태지만은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특히 그 아까 회사원님의 질문과 상황에 결부되어서 비슷해요. 네, 네. 나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죠.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음.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근데 그 비디오에서 되게 좋은 팁이 나와요. 안 보신 네. 분들은 또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걸 억누를 수 없고 억누르더라도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저 영 얼굴에 약간 네. 티나잖아요. 네. 네. 영어로는 이제 거기선 그렇게 씁니다. flag it. 그래서 아, 뭐 저희 뭐라 그러죠?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 네. 플래그처럼 그 이렇게 이름을 포스트잇처럼. 붙이는 거죠. 네. 근데 인제 음, 딱 거기에 어떤 마킹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음, "이것은 너 때문은 아니야."라고 동료에게 음. 얘기를 해 주는 네, 선을 참 인제 거기서 좋네요. 안내를 안전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인제 보면은 이게 왜냐면 보통 뭐 상사가 되었건 동료가 되었건 혹은 음, 뭐 나보다 뭐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을 보고 있으면 사실 감정은 전염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쓰여요. 나 때문일까? 네. 나 그렇기 때문 아니면 뭐 때문에 때문이지? 막 뭐 이렇게. 일차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디오에서 되게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나는 음, 오늘 뭐 때문에 설명은 잘 못합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어."라고만 해도 된다는 거죠. 음, 그러나 "이건 너 음, 때문은 아니야. 나에게 어떤 뭐 그냥 사적인 일이야." 하고 뭐 미안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쪼끔 뭐 "너무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요런 방법들을 충분히 음.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뭐였죠? 뭐 상담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정면 돌파. 네. 그다음에 뭐 물타기 희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방향 음, 전환들은 뭐 자기의 어떤 집에 돌아와서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관계 안에서 또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터에서 음. 약간 좀 그런 경계가 의외로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예, 그런 그냥, 나 오늘 안 좋아. 근데 네. 뭐, 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고, 네. 여러분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대화봉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네, 질문 한번 봐 네, 주십시오. 네. 음, 저 갑자기 그거 아까 이 플래그 생각하니까, 네. 저희 직원분이 한 분 계신데요, 병원에. 네, 직원분이 감정 표현이 꽤 있으셔서 표현 그분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분이 최근에 그런 거를 잘하세요. 저 음. 오늘 기분이 안 네. 좋은데 좋군요. 네. 병원 때문 아니에요. 뭐 원장님 때문 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피곤해서 그래요. 그냥 번아웃이 와서 좀 그런가 봐요.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냥 말 안 하고 참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경험하고 있어서 네. 좀 덧붙여 봤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고, 지난번 대화방 질문은 뭐가 있었냐면요. 3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상담가를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정신과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음. 전문가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그쵸. 네, 상담이냐, 병원이냐, 뭐 이렇게 항상 늘 받는데,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물론 병원에서도 상담만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 그냥 러프하게 보면 약물 치료도 좀 병행하면 좋을지 가능성이 있는지 약물 치료 하면 좋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없는지인데요. 그럼 이거는 일반인 분들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약이 필요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 드리면 일상생활이 당장 너무 힘들거나 특히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음. 여기서 신체 증상이라 함은 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 증상이에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수면과 식욕이에요. 예. 그러니까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또는 너무 많이 자거나 아니면 잠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여러 번 깨서 잔지 안 잔지 모르겠다. 너무 피로하시거나 이럴 경우는 사실은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식욕도 마찬가지고요. 식사를 아예 하기가 싫거나 어 그 어 먹어도 쬐끔밖에 못 먹겠거나 또 음. 소화를 못 시키거나 이래서 막 체중이 막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막 폭식을 많이 하게 돼서 막 속이 안 좋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런 것들이 뭐 사소하게 간혹 한 번씩 나타나면 뭐 또 견딜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 2-3 주 뭐 한 달 이렇게 나타나면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럴 때 기준으로 병원을 사실 찾으시면 병원에서는 빠른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 그 정도면 인제 어떤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인제 그런 거는 애매하지만 막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 일상생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 보통은 일이나 공부 나 뭐 내가 하는 활동들 또 하나는 나의 뭐 가정이나 사생활 뭐 이런 거 두 가지 영역 정도에서 큰 문제는 없어. 그냥 힘들지만 어떻게 따라가고는 있는데 어 '나는 늘 마음이 괴로워.'라든가 '잘 외로워.'라든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트라우마들이 만성적으로 나를 괴롭혀 할 때는 상담센터에서 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달아보고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응급하면 그리고 이제 신체 증상 저는 이제 수면과 식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막 가슴이 뛰는 것 같거나 숨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뭐가 얹혀 있는 것 같거나 내 거 같더니 멀쩡하다고 하고 이런 어떤 신체 증상들 흔히 말하는 신경성이라는 신체 증상들이 있어요. 신체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요건 스트레스랑은 좀 멀지만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환각이라든가 환상이 보인다든가 또는 인제 주변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많은 의심이 들어서 쪼끔 주변에서 "야 너 피해 망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나도 좀 헷갈릴 정도로 현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도 병원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그 가장 네.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다른 이제 의원을 다닌 적도 있고요. 네네.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 보면 안다. 음. 그냥 물론 이제 뭐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뭐 "이력이 어떻게 남는다." 뭐 "그것이 음. 조회가 돼서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네. 있지 않나."라는 건데 원장님 혹시 정확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아 있는 네. 한도로는 뭐 보험이 이렇게 겁을 줘도요. 함부로 조회를 못 네네. 한다고 알고 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저쪽에서 네. 겁을 줘서 "저 병원 다녀요."라고 말을 하지만 않으면 음.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굉장히 정권 때 탄탄하게 되어 지난 있고요. 정권인가 지지난 정권 때 보험회사가 알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아 큰일 음 나죠 그랬다가. 예 그 법률 개정이 인제 안 돼 가지고 네네 다행히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아마 그 역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라든가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예. 네 제 예 말은 그 겁을 줘서 이렇게 아 실토하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인제 근데 인제 그것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심하면은 뭐 회사에서도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네네 내 맞아요.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음. 취업 걱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보험, 민영보험, 민영실비보험 걱정 많이 하시고요. 요거 걱정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취업 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건 명확합니다. 네. 예,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뭔가 예 잘못된 정보 같고요. 설사 공적 기관에 뭐 하실 때에도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특수 직군 예를 들어 의사라든가 음. 뭐 의료인 이런 직군들은 의료인 관련 면허 신체 검사할 때 일반 의원에 가서 이 사람이 약물 중독이 아니라는 그 어떤 그 뭐야 진단서를 떼오게 합니다. 면허 진단서. 예 근데 요런 경우 빼고서는요 특별히 네.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정신질환 있는지 체크하는 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네네네. 맞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네. 문제 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일상생활 너무 하기 어렵고 환각 같은 거 많이 보여서 위험하신 분들의 음음음. 케이스여서요. 일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당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네네. 쉽게 혹시 말하면 체크하신다 해도 예 우울증 체크하시면 네네.
해당 안 되죠. 네. 예. 근데 인제 만성 우울인지 만성 기분 장애라고 체크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난치성이란 뜻이고 좀 되게 심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체크하는 건데 그냥 우울이란 말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오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체크하면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치의한테 좀 귀찮아지긴 한데요. 다니는 병원 가서 소견서 떼오라 그래요. 제가 그 소견서 몇 훌륭하시군요. 번 떼 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예. 그냥 할 수 있음 이렇게 쓰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문제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인제 요거 직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건강하다는 그런 특수 직군에서도 그걸 내지 조회하는 방법은 없다. 진단서를 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 민영보험의 경우는 어쨌든 보험 계약을 이제 보험사와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그래서 속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고요. 예 근데 인제 워낙 한국의 그 민영보험사들이 그 정신질환을 세분할 능력이 없어요. 별로 음. 원하지도 않고. 음. 그러니까 F 코드라고 흔히 말하는 질병 코드가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쓰이는. 그 F 코드에는 아주 약한 불면증, 스트레스 장애부터 정말 재발이 자주 되는 뭐 조현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심한 것까지 다 정신과 질환의 F 코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잦은 어떤 자해나 실제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분들은 뭐 보험사에서 좀 위험한 고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소수의. 예 근데 인제 요 부분을 분류해서 따로의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고 보통 일반적인 병원을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사실 굉장히 건강하고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자기 삶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민영보험이랑 사실 문제될 게 없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거를 세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F 코드는 다 안 받겠다. 막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관을 잘 읽어 보시면 F 코드가 가능한 보험들이 요즘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 인제 그 방장님이 예 아까 조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혹시 또 이걸 믿고 인제 좀 그러시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그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자궁에 물혹이 있어서 뭐 복강경 수술을 했다. 물혹을 떼어냈다. 그러면 인제 복강경이니까 비보험이면서 돈이 좀 들어 갖고 뭐 한 200만 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200만 원 실비 받고 싶잖아요, 낸 게 있으면. 이렇게 큰 돈을 지급할 때 당사자에게 그동안 뭐 몇 년, 3년 또는 5 년의 그 건강보험 지급 내역을 자기 손으로 떼어오라 그래요. 음.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만 뗄 수 있거든요. 가족도 못 떼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떼어서 내야 '아 그동안 이거 받았고 우리랑 계약 중에 위반이 없네.' 이렇게 해야지 돈을 주겠다는 거죠. 돈을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좀 독해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예예. 그래서 인제 요럴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관과 다르면. 그래서 자기의 보험 설계사와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옛날보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F 코드가 가능한 민영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하실 때 또 설계사와 잘 얘기하시면서 하면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와서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음.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 정신과나 다니는데 약간 좀 우려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네. 정보인 것 같아요. 그 네네. 원장님, 혹시 제가 지금 예. 질문 받은 거를 전달해 드렸는데 질문 아직 예 보입니다. 네, 네네. 천천히 네. 보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그 네네. 광고를 조금 내보내겠습니다. 네. 읽고 중간 계세요. 광고 시간 네. 돌아왔습니다. 그 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저희가 공지를 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스튜디오 마인드 맨션이 본래 연결감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SBA에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본래 워크숍을 현재 진행을 하던 차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터지고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필 또 동시에 프로젝트 백과 함께 리워드성으로 하려고 했던 워크숍이 현재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이제 진행 여부가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워크숍을 어찌 됐건 하고 싶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어, 이벤터스를 통해서 폼을 열어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5월 30일, 31일 저희가 예정을 했고요. 뭐 살짝 이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리워드성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혹은 저희 워크숍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서울시 마포구 6호선 광창역 주변에 있는 러브알람이라는 회사의 사옥에서 그 지하에 있는 워크숍에서 저희가 5월 31일 1박 2일은 아니고요.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에 가시고 아침에 오셨다가 오후에 가시는 영유관 워크숍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생활방역 준수하고요. 그래서 양팔 간격 다 되는 걸로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숫자도 사실은 10명 밑으로 정해놨고 아침에 방역 다 조치하고 그리고 마스크 필히 착용하게 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한 다음에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또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가 방금 링크를 이렇게 올려뒀는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지금 보니까 이벤터스가 사실 저희가 유료 광고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했는데도 광고가 잘 안 돼요. 이벤터스 자체가 지금 약간 많이 플랫폼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방금 위에 올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비공개로 올리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잘못 네네네네. 눌렀네요. 아, 이게 그, 한번 예, 이렇게 한번 그렇게 가면 그 이전 네. 링크로 갑니다. 모두로 링크를 바꿔서. 다시 네. 전부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꼭 일할자에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희가 아마도 근데 5월, 6월 SBA 워크숍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백하고의 협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아니면 워크숍 자체를 온라인화를 해야 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안전조치를 하면서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려고 마음은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사실 굉장히 소수 정예로 그리고 굉장히 더 특별하게 안전한 형태가 될 것도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나 기회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프로젝트 백을 같이 하시는 와중에 만약에 경험하신다라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무료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식사도 무료입니다. 안전하게 도시락을 같은 방향으로 보면서 먹거나 아니면은 따로의 식사를 외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고 그 채팅방에서 들어온 질문을 한번 먼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네네. 네. 이거를 잠깐만요. 일단 익명으로 제 받았습니다. 채팅방에, 네. 예, 채팅방의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아니면 됐다. 카톡으로도 네. 보내놨습니다. 네. 아니요. 이거. 네. 네. 질문을 읽어보고 이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기억에 지난 불행한 기억이 떠올라 매 순간 사는 게 불행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 연필꽂이기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중 하나는 인연의 끝에서 저를 막대한 친했던 선배의 선물이었고, 하나는 예전 직장 근처에 커피숍에 포인터로 보상을 받으려고 방문했다가 괜히 전 직장 동료만 만나고, 또 같이 갔던 언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커피숍에서 흡연 장소 못 찾는다고 고생하고 해서 정말 괜히 방문했다 싶었던 기억이 있는 연필꽂이입니다. 연필꽂이 두 개가 다 나쁜 기억이 있어요. 비단 이 물건뿐 아니라 모든 기억에 지난 안 좋은 기억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불행한 건지 좀 헷갈리고 요즘에 키워드로 글쓰기가 너무 괴로워요. 음, 제 지난 네. 인생은 다 실패와 불행으로 얼룩져 있거든요. 계속 이런 글쓰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지난 기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그, 어, 예, 질문자님이시네요. 네네. 이게 기억력이 좋은 게 마냥 좋진 않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예.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디테일한 어떤 상황들이 기억나면서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예들이 있어요.
꼼꼼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예를 들어 연필꽂이 2개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근데 얘를 굉장히 잘 드시는 질문자님이세요. 그 책상에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 보니까 어떤 기분이신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인제 그 모든 기억에 지난 안 좋은 기억이 모든 물건이나 어떤 상황들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인제 한 20년 이상 사람이 살고 나면 아주 새로운 게 잘 없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뭐 친구가 나한테 못된 말을 하면 옛날 어릴 때 친구가 나한테 못된 말을 했던 게 기억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약간 링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력이 되게 좋고 감수성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볼 때마다 더 좀 명확하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인제 사람마다 정도는 있지만 어느 정도 느끼실 것 같은데 질문자님께서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좀 많이 느끼고 있으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은 아닌데 뭐랑 비슷한가 하면 예를 들어 후각이 아주 민감한 분들은 굉장히 괴로우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하수구 냄새, 멀리서 오는 비린내, 뭐 집안의 먼지 냄새 이런 것도 다 느껴지니까 너무 괴롭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이거를 후각을 막 이렇게 둔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쪼끔 너무 고통스러우시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냄새라는 게 좋은 냄새도 있지만 안 좋은 냄새들이 많잖아요. 괴로우시다고 했는데 질문자님도 그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잘 기억하시다 보니까 이것들이 시시각각 이렇게 공격을 해 온다는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민감하다.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민감할 때는 기준을 딱 정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처하기에. 예를 들어서 어 연필꽂이를 예를 들면 그냥 제 거라고 제가 그냥 좀 생각을 해 볼게요. 하나는 인연의 끝에서 나를 막대한 친했던 선배의 선물이다. 또 하나는 직장 근처에 커피숍에 포인트로 인제 이걸 받으러 갔는데 포인트 모으면 뭐 주는 거 있었나 봐요. 예. 근데 그 전 직장 동료 만나고 또 같이 간 언니는 막 흡연 장소 찾는다고 고생하고 막 그냥 약간 이렇게 왜 해프닝만 있고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런 카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괜히 갔다.'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라면 계속 신경이 쓰이면 1 번은 버리고 2 번은 안 버릴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음. 제가 아니니까 언글님은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연필꽂이도 다 사려면 1,000원, 2,000원 뭐 다이소 가도 다 돈인데 좀 아깝죠. 근데 저는 뭐 먹고 남은 커피컵 택택톡 톡톡한 게 있으면 씻어서 쓰더라도 1번 같은 경우가 되게 나는 그 선배한테 서운했다 그러면 그거는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서 버릴 것 같고 2 번은 상대적으로 그 커피숍 가서 정신도 없고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뭐 되게 슬픈 일이 있거나 되게 막 마음에 남을 만한 관계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 직장 동료 만났는데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 만나서 싫었고 뭐 언니는 좀 안 좋았고 이런 거지 막 엄청 상처받은 건 아니니까 '에이 그냥 저거 받으러 갔나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걔는 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모두 고통으로 점철됐지만 이럴 때는 고통과 불쾌감의 정도를 좀 분류해 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한 불쾌감이나 운이 나빴던 거는 쪼끔 '그럴 수도 있다. 사는 일이 원래 보통 불운이 많고 행운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저것도 별로였어.' 그냥 이렇게 쪼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하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고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거나 정말 기분이 나쁜 것은 뭐 대체하거나 안 보이게 이렇게 돌려놓는다든가 물건이라면 아니면 감정이라면 주변에 과 막 얘기를 해서 막 좀 이렇게 소통을 몇 번 해서 토로한다든가 아니면 막 써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풀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이 너무 많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후각이 민감한 분이라 하더라도 약간 약한 우리 집에 하수구 냄새가 계속 나고 있어. 그런 집들 있잖아요. 저희 집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럴 때는 뭐 하수구를 잘 막아 놓고 집에 뭐 방향제를 막 놔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환기를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고 근데 예를 들어 어 뭐 아래층에 계속 생선을 말리고 막 심하게 막 담배를 막 집에서 막 피고 몰래 옆집 아저씨 아래층 아저씨가 막 해 갖고 베란다로 막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괴롭잖아요. 이거는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불쾌감의 정도와 이런 어떤 종류를 구분해서 어떤 것은 돌파하고 어떤 것은 호소하고 어떤 것은 쪼끔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불행인 거에서 몇 가지 큼직한 불행이 있고 그냥 약간의 불편한 것이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요. 이게 저는 생각보다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글쓰기가 괴로우실 수 있는데 어떤 너무 괴로운 거는 점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점만 찍고. 근데 약간 그냥 되게 마침 되게 괴로운 게 걸렸다거나 아니면 사소한 짜증이지만 '아 이게 왜 말해야지.' 이런 거는 막 좀 쓰시거나 소통하면서 오히려 약간 응어리가 쪼끔 작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음 이렇게 너무 괴로운 것들은 좀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 것 같고요. 좀 얘기하거나 쓰거나 뭐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소한 불운이나 그냥 짜증에 대해서는 기분 전환을 하시거나 쪼끔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요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대처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거를 토로하고 표출하는 데에 키워드로 글쓰기를 좀 이용해 보신다. 잘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쓰면 1% 라도 마음이 시원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관련해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도 네네. 이 감정 단어를 현재 저희가 이제 감정 단어에 대해서 그쵸. 감각 쓰는데 단어에서 네, 감정 단어로 감각 오주가 넘어가셨죠? 지나고 음. 이제 감정 오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공허함, empty, 음. 공허한, 뭐 텅 빈 이런 단어를 네. 제시어로 드렸고 아마 질문하신 분도 이런 단어들이 자꾸 굉장히 뭐 강력한 기억과 혹은 그 감정들이 속상한 기억들. 되게 세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하고 상상했을 때에는 사실은 워크숍하고 좀 비슷하게 좀 접근했다가 '아 아차.' 싶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숍은 저희가 바로 옆에서 어 처음부터 규칙을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규칙이라는 것은 안전함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언제든 중단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또 인제 온라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못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 됐건 이게 또 개인 일기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아 약간 게시판처럼 또 여기게 되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가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의 감정을 좀 꺼내는 데에 있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거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한편 음. 질문하신 분처럼 그 그냥 기억과 감정이 너무나 커서 혹은 너무나 네. 힘들어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뭐 사실 어떤 하나의 기준이나 규칙을 정해서 막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보통. 워크숍에서 사실 저희 그러거든요.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남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어떤 큰 테두리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그냥 마구 욕을 써도 됩니다. 정말로요. 쪼금 그냥 편해질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글쓰기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지 음. 글을 써서 이것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런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습니다만 참여자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아예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뭐 이 프로젝트나 혹은 뭐 게시판처럼 보이든 아니면 뭔가 나만의 기록으로 대하시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 남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쓰셔도 됩니다. 점 하나만 찍으셔도 괜찮다는 뜻은 사실은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그냥 욕을 막 쓰셔도 됩니다.
좀 그런 식으로 본인의 마음을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감정 단어 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면 어쩌면 그냥 그걸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그리고 그것이 뭐 너무 힘들면 그래서 점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제안을 너무 힘들면 점 하나로 지나가셔도 되는 거고요. 쓰실 수 있을 만큼 쓰시는데 그게 누군가가 막 볼까봐 겁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편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되게 느끼면서 아, 내가 정말 그때 오늘 같은 경우는 공허함입니다. 어떤 상황들은 되게 공허할 때가 있죠. 그 공허함이 그냥 공허한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허했던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so what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내 감정을 느끼고 꺼내놓는 것만이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단어들을 너무 힘들면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얼굴도 모르고 온라인에서 그냥 잠시 이렇게 프로젝트 플랫폼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이지 그 이상의 되게 큰 인연도 아니고요. 서로의 안전을 바로 앞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좀 본인들께 참여자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나무숲 좋습니다. 정말요. 정말 대나무숲처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뭐 누구 욕하셔도 맞아요. 되고요. 저기 아우님께서 네, 저는 특정 단어나 주제가 네네. 불편하면 그렇습니다. 불편하다면 불편하다고 막 네, 썼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고 괜찮습니다. 나면 마음이 나아져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네, 주셨는데 불편한 건 이것도 불편한 하나의 거죠.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쓰려니까 안 네, 좋은 기억 좋습니다. 떠올라서 짜증나고 왜 이런 단어를 정한 그렇죠. 거야? 막 이렇게 네, 화내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것 같고요. 네, 어, 전 질문자님한테 또 얘기를 드리자면, 네,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사실은 그 얘기에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지적으로 보자면, 내 인생이 온통, 잠깐만요. 앞에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온통, 그 자리를 못 맞추겠어요. 지난 인생은 예, 예. 그냥 인생이 다 실패와 불행으로 얼룩져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전제로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이게 귀납적 결론인 건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운이 없었고, 속상한 일이 많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인식하고 있으면, 이후에는 연역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선택적으로 좀 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막 머리를 염색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길을 다니니까 염색한 사람들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까진 잘 안 보였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면서 '아 내 인생이 실패와 불행으로 좀 점철된 것 같다. 많이 나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이제 너무 마음 아픈 생각이고 또 어디까진 진실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이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인제 내가 앞으로 삶을 지내다 보면은 더 운이 나빴을 때 '이것 봐. 아 역시 이렇게.'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그 기억들이 좀 더 잘 수집이 되거나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좀 불운하거나 속상한 기억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갖고 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이렇게 키워드가 있을 때마다 우태분처럼 막 화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점프를 하시면서 '아 근데 내가 약간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구나. 그리고 이 기준으로 이미 보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외의 사건들 그냥 운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사건들 또 다행인 사건들 가끔 약간 재주가 좋거나 기분이 쪼끔 좋았던 사건들도 그만큼 잘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좀 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보다 기억이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보통 뭐 그리고 네. 네. 말씀 얘기하시죠. 네네. 그리고 인제 저는 감각 쓰기나 감정 쓰기가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마음이라든가 감각을 좀 이렇게 골고루 쓰게 해 주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준비 운동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를 되게 오래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필라테스 하러 가면 저 정말 싫어하는 거 있는데 폼롤러라고 이렇게 동그란 걸로 그렇게 온몸을 문지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몸이 둔해서 그거 잘 이렇게 굴리기도 힘들고 귀찮고 근데 온몸을 다 샅샅이 문지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러고 나면 좀 풀리기도 하고 '아 내가 오늘은 어디가 뭉쳤구나.'도 알 수 있고 또 인제 일단 어떻게 대충 한번 문지르고 나면 확실히 움직일 때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쓰던 것도 쓰고 안 쓰던 방향도 쓰면서 샅샅이 사실 하면 제가 뭐 앉아서 매일 진료하고 근무하고 걸어 다니면 사실 뭐 겨드랑이 근육 뭐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쓰는 데들 있잖아요. 등 근육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인제 거기 가서 좀 쓰면서 근데 그렇게 한번 쓰고 나서 동작을 해 보면 훨씬 좀 풍부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감각이나 감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봐도 우리도 쓰는 감각만 쓰고 쓰는 감정만 주로 쓰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한쪽으로 굳어져 가지고 좀 편향되기도 하고 통증도 오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더구나 여러 사람이 하면 그래서 그것도 또 어떤 하나의 약간의 좋은 프레셔를 약간 주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 제가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던가요? 했던 것도 같 근데 항상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은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단어의 어휘 혹은 표현 그다음에 어조 굉장히 좀 한 10비트 컬러처럼 막 이렇게 있는 것과 흑백 혹은 뭐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완전 다른 거다 보니 느낄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고요. 말할 수 없는 것은 또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일종의 확증 편향 같기 논리적이다라면은 되게 확증 편향을 우리는 쉽게 일으키죠. 그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초반에 감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인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에 의해서 감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혹은 감각을 정말로 감각대로 보고서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가가 이 앞뒤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이제 음. 흔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감각 5주의 시간을 가졌지만 뭐 당연히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감정 단어 5주가 끝나면은 이제 내일부터 9주죠. 9주와 10주가 끝나는데 그다음에 한 4주 정도가 남습니다. 그때는 또 다시 감각과 감정을 같이 써볼 수 있도록 조금 또 제시어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내가 감각으로부터 감정을 갖게 되는지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감각을 만들거나 혹은 바꾸거나 다르게 인식하는지 뭐 요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보는 사주를 아마 더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크게 이제 세 개, 100일을 이제 세 개로 쪼갰던 것은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네. 거의 시간이 한 자유 시간 정도가 되긴 네네. 했는데요. 네네. 많이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에서 뭐 건강하다 혹은 뭐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아 같아요. 정신적으로 네네.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네네. 상태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네. 사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병리학을 한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이상심리학을 훨씬 잘 알고 있어요. 음, 뭐가 병인지, 뭐가 음, 문제인지 이런 걸 알지 사실 뭐가 행복한지, 뭐가 음, 좋은지는 이제 좀 배우긴 하지만 예 그 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네.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어 이제
꾸준히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이제 내담자분들이랑 치료 목표를 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치료 어, 종결 시점을 정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 낫다고 생각해야, 그리고 잘 산다고 생각해야지 종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목표가 뭔지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목표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내담자들이 처음 오실 때는 다 각자의 엄청난 고통과 증상과 고민을 엄청 안고 오시거든요. 일상생활도 안 될 때가 많고, 일상생활 하더라도 밤에 막 힘들거나, 막 마음속에 내면의 고통이 너무 심하신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약물과 면담 치료 병행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어디쯤에서 끝내야 되지? 또 마냥 다닐 순 없는데, 어디를 다 낫다고 볼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행복한 삶이란, 그리고 잘 사는 거라는 거는, 일단 그런 쪽에서 보면, 그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어 생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투박하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막 이렇게 좀 개성들이 있는데, 자기의 생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될 수 있는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좀 행복이나 회복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되게 오래된 할아버지지만, 프로이드 할아버지는 어 행 저기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이란, 정신 건강이란 어 "일하고 사랑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추상적이지만 또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것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인간 삶에 중요한 것이고, 그걸 잘할 수 있다면 건강한 거 아니냐라는, 또 예 좋은 어떤 직관을 담고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 어쨌든 그 저도 이제 말하자면은 그 경험과학이잖아요, 의료가. 그래서 그런 과학자로서 얘기를 해 보자면, 생명체의 특징은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여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정신 건강도 사실은 비슷하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물이니까 우리 내면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나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영향을 받으면서 나의 존재를 유지해 가는 것, 할 수 있을 때까지, 뭐 이게 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네. 음. 네. 음. 추상적이지만 뭔가 아닌 것들은 그때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나 오늘 항상성 유지 안 되는데? 뭐 라거나, 그죠. 예. 아니면 뭔가 교류하고 싶지 않은데? 라거나, 그쵸. 예, 맞아요. 뭔가 그래서 나 오늘 항상성 존재가 유지 안 좀 되면, 존재가 좀 이거 아 너무 위험한데? 약간 뭐 맞아요. 텅 빈 거, 그 나 항상 너무 싫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네네. 그러면 맞아요. 어떤 그 부분은 아무튼 좀 내가 좀 그냥 안 좋구나.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음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맞아요. 그냥 뭐 한국뿐만 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씩은 다들 아플 수 있고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것들이 올 때 아프구나. 혹은 네. 내가 맞아요. 약간 존재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혹은 뭔가 항상성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런 거. 생김새를 뭐 안다라는 것은 엄청 명료하라는 어렵죠. 말은 좀 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음. 뭐 말로 표현해 볼 수는 근데 있겠죠. 뭐 그래도 명료하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 제가 살아 보니까 그 한 한 30대 중반까지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새로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경험하고 네. 상호작용하면서 '아 내가 좀 이런 면이 있구나.' 막 이런 거를
아는 거여서 여러분은 지금 한창 막 이렇게 알고 계신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렇게 막 사람 발견이라는 만나보거나, 예, 네, 그쵸. 발견이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몰랐던 나를 하나씩 그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이것이 음, 어 근데 자꾸 어떤 기준을 잡고 내가 몰랐는데 그 정말 세상이 바라는 거에 합격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 세상이 바라지 않는 기준으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음, 발견 자체가 되게 고통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평가하는 것 자체를 빼는 게 너무 중요한 어떤 음, 방법인. 음, 그래야 발견이 즐겁거든요. 음, 내가 사실은 성질이 좀 못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음, 거죠. 못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매일 못된 건 아니죠. 보통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못됐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런저런 뭔가 자극을 줬을 때 못되게 구는 걸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그것 자체로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맨날 못되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되게 찾아서 맨날 다니고 만나고 싶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처음엔 낯설지만 또 재밌기도 합니다. 사실 워크숍에서 매번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발견하는 것만이 사실은 거의 전부입니다. 워크숍 안에서는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백에서도 글을 쓰시면서 아마 자기의 지난 기록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보다 보면은 뭔가 새롭게 보일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아무 말도 상관없고 뭐 욕도 상관없고 그러나 전날은 분명히 뭐 되게 욕을 썼으면은 그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으면은 사실은 뭐 이 프로젝트의 전부인 것 같아요. 생명활동, 네, 감사합니다. 생명체의 신비네요. 네, 아마 지금 10시 11분이라서 아마 네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될 것 같고 저희가 개인 광고 말고요. 이제 이건 공지입니다. 공지 5월 22일 날 결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불투명합니다만 SBA가 아니라 카카오 프로젝트 100과 스튜디오 마인드 메이션의 프로젝트 100 연결감 50일 인증, 80%니까 40일 이상 인증을 해주신 분들께 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 성사가 될지는 5월 22일 날 결정이 납니다. 이게 따로 돼 있는 것은 이 리워드의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 100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로젝트 100에 지원금이 있다 보니 80% 이상의 인증자를 대상으로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게 될 경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한 44일 정도 남았습니다. 하루에 그냥 하나씩 올리면 하나 올린 만큼 퍼센티지는 올라갑니다. 80%든 60%든 30%든 하신 만큼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연결감 프로젝트 백 끝까지 같이 어찌됐건 눈팅도 해주시고 생명활동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마지막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오늘도 많은 질문과 또 대화 참여도 좋은 피드백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말씀 못 나눈 분들과도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창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은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뭐 프로젝트 백이 아니라 다른 기회가 있기를 네. 희망해 보고요. 오늘 당연히 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제일 감사하고 오늘 참여자분들 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은 폭파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가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네, 좋습니다.